안녕하세요. 로컬라이저 박병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개원 비용과 운전자금으로 약 8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년도 안 돼서 폐업한 척관병원의 케이스입니다. 이 병원이 파산하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병원의 경영을 위임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원 전에 어떤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만든 영상입니다. 척관병원의 개원 시작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병원장님은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행정원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원무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여러 병원의 경험을 통해서 인맥이 많아 척관병원의 영업과 조직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척관병원의 경우 영업력과 조직 운영에 역량이 있는 행정원장의 중요성은 꽤 큰 편입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데다가 병원장님이 진료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업무들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맡겨도 된다는 말에 그를 행정원장으로 채용을 하였고, 병원 자리를 알아본 것부터 직원 채용에 이르기까지 개원을 위한 대부분의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원장이 병원의 입지도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경쟁병원이 많고 임차료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편으로 형성되어서 병원장님은 결정을 망설여졌습니다. 아마 행정원장님의 일탈행위는 입지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입지부터 부동산 수수료를 나눠 먹기 시작하거든요. 행정원장은 병원은 교통이 좋은 곳에 있어야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다, 환자는 많이 데리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계약을 밀어붙였고, 이에 병원장님은 행정원장님의 말을 믿고 주변보다 비싼 시세로 해당 입지를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금융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개원 자금을 조달해 갔는데요. 척관병원의 특성상 의료기기 부분들이나 MRI와 CT의 병상수, 약물 및 소모품, 도소매를 행정원장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손을 댄 걸로 보입니다. 개원을 하며 처음이었기에 경험이 많은 행정원장을 믿고 그에게 병원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 채용부터 거래업체 선정에 이르는 대부분의 업무를 행정원장이 맡게 되었고, 이런 사태가 병원을 폐업까지 몰고 갔습니다. 행정원장은 병원장님이 경험이 없고 본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상당수의 직원들을 기존에 본인이 알던 사람으로 채용을 했고, 거래업체도 본인이 알고 지내던 업체들로 세팅을 했습니다. 병원장님이 선택한 거래업체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여 행정원장의 기존 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시장에서 눈탱이를 많이 맞은 가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카운팅 되지 않는 관습적인 돈들도 본인이 챙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중간 관리자가 좀 해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해먹지 않고 조직의 파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원장 중심으로 짜여진 병원의 운영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게 문제죠. 처음에 예상했던 환자 수와 매출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본인의 사람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또 매출에 비해서 의약품이나 물품의 매입도 과도하게 잡았습니다. 이건 보통 도매업체랑 뒤로 따로 계약을 맺었을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매출과 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친 고정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병원의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저도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매출과 환자의 목표치를 무조건 맞추는 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영업과 마케팅은 외부나 내부 요인 또는 상황 변수로 효율이 많이 달라져서요. 하지만 매출이 성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도한 매입과 직원수 증원은 일탈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 병원은 폐업 시점까지 제대로 된 척관병원의 영업 조직이나 마케팅이 세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뒷전이고 뒷주머니를 열심히 챙겼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임대료도 주변 상권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개원 당시 받은 대출 이자와 고정비로 병원의 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 무렵 행정원장은 병원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스포츠센터를 개설해 운동선수를 유입시키면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병원장님을 설득합니다. 병원장님은 회생 방안으로 스포츠센터를 확장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인테리어 비용도 눈탱이 친 걸로 보입니다. 스포츠센터를 확장함에도 신규 환자들의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의 경영 악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님은 행정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과정도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행정원장과 행정원장의 측근들을 퇴사시킵니다. 이후 병원장님은 새로운 행정원장을 채용하고 병원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행정원장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의 거래처들도 행정원장의 사람들이었고요. 이후에 병원을 정상화하려고 했던 노력 과정에서 남아있는 행정원장의 파벌과 다른 직원들의 파벌이 나뉘어서 내부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의 서비스 품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경영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도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병원장님은 많은 노력들을 하신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노력에 비웃기라도 하듯이 악심을 품은 행정원장이 원내 자료를 이용해서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내부 자료를 이용한 고소로 병원은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엮이게 되어 결국 행정원장이 마지막 병원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병원에 발생한 문제들을 정리하자면 병원의 경영을 남에게 맡긴 결정, 병원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병원장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 해주겠다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면 병원 경영의 중심은 원장님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로컬라이저였습니다.